자,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안철수 대표와 오 후보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서로 개인적으로 몇 번 두 사람만 만났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도 확인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로 누가 이기더라도 한쪽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꼭 단일 후보 승리시키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방금 전에 감사와 위로의 전화를 드렸고요. 함께 끝까지 싸워주시겠다는 화답이 있으셨습니다. 장 소장님, 네. 자, 누가 선대위원장을 맡더라도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이른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9% 보여줄 거라고 믿어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할지 밝힌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너무 많은 약속을 해왔어요. 네. 내가 무조건 선대위원장 맡는다. 뭐 0.01% 차이나도 우리는 승복을 한다. 흔쾌하게 돕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약속을 번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그렇겠죠. 들고 뭐 이전에 2012년도 예를 드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아주 흔쾌하게 아주 열심히 도와야 다음번 내년에 있을 대선에 후보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흔쾌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네. 전망해 봅니다. 소장님이 지금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간다 얘기를 언급한 이유가 있죠. 안 대표 과거 행보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요.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중도에 사퇴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요. 서울시장 후보로 당시에 출마했다가 3위로 낙선을 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독일 유학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에 또 혹시 떨어질 경우에 모습을 감추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소장님은 아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비마다 좀 도망치는 모습,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좀 지적이 있었어요. 안 대표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호감도가 그래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인 안철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국민들 네. 입장에서 보면 토론회 자리나 이런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토론회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여느 정치인하고는 여전히 많이 다르다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보다는 비언어적인 것들이 국민들한테 더 많이 와닿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정치인 안철수의 시효가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지금 떨어진 상황 아니에요. 네. 근데 대선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단일 후보가 안 됐는데 네. 결국 이번에도 확인이 됐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진보층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네. 그럼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보수층의 지지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네. 평가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앞으로 정치인의 시효가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그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파산 상태인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적극적으로 야권의 후보가 당선되는 모습을 봐야 네. 또 당선시키도록 노력해야 네. 그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쓰라려 할 만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과연 유지가 될까? 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너무 모질게 얘기하셨는데 네. 정치는요 둥그런 축구공이 아니에요.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경선에서는 졌지만 분명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과정 중에서 절실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면 네. 다른 기회가 또 주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많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부침이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떨어졌다가도 대통령 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학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파산 얘기는 조금 지나친 표현인 것 같아서, 국민의당 파산 얘기 조금 지나친 표현 같아서 제가 양해를 시청자들께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안 대표와
이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한 사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감정의 골 어떻게 좁혀질지도 궁금한데요. 야권 단일화를 두고 상당히 거친 말들이 오고 갔었죠. 그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좀 안타깝게 합니다만 아니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시장 노릇을 어떻게 할 걸?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예.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 사람은 내가 봐야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이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 얘기와 함께 나왔던 얘기가 세트로 나온 얘기가 이게 합당이에요. 합당. 이 합당 과정도 사실 과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안철수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경선을 뛰면서 야권, 범야권 대통합을 굉장히 진실하게 말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보궐시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대권을 앞두고 야권 재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순조롭게 지금 상태로는 조직력의 차이에서는 흡수합병이 되겠죠. 흡수합병 과정에서 잡음이 없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 요번 보궐선거에서 과거와는 다른 안철수 대표의 적극적인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와 그 노력, 정말 헌신적으로 국민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가 숙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과 계속 껄끄러운 모습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좀 순조롭고 세련되게 갈등을 봉합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통합한다고 하는데 계속 양쪽의 대표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리고 사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를 진두지휘에서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당 내에서 입지도 훨씬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분의 정치적인 판단력과 뚝심, 지도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재평가 받을 거예요. 김종인 체제가 더 지속될 거냐 이 부분 가능성 전 있다고 많이 보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열리게 될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 중에 몇 분이 나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더 안정적으로 실수 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종인 체제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거나 지금 국민의힘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것은 초선 의원들이거든요. 초선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다음번 대선 때까지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김종인 체제가 내년 대선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형태는 비대위원회 이런 체제가 아니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실질적인 정통성 있는 당권을 줄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야 후보 단일화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선 남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